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 된 박순희입니다. 둘째 아들네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니, 함께 산다는 표현이 맞나 싶네요. 요즘은 같은 지붕 아래서 전쟁을 치르는 기분이거든요. 평생 모은 재산이라곤 이 빌라 한 채뿐인데 둘째 며느리의 소름 돋는 연기에 뺏기게 생겼습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둘째 민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정 기뻤어요. 38배 늦깎이로 장가를 가는데 어떻게 안 기쁘겠어요. 며느리 되는 은지라는 아가씨도 첫인상은 괜찮았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공손하게 인사하고 웃는 얼굴도 예뻤어요. 35이면 나이가 좀 있는 편이지만 민수도 늦게 결혼하는 거니까 뭐 어때요. 서로 좋다는데요. 문제는 결혼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당분간 어머님 댁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며느리와 둘째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전세금 마련하기가 생각보다 빠듯해서요. 딱 1년만 있다가 나갈게요. 뭐 둘째 아들인데 어떡해요. 큰아들 명수는 벌써 분가해서 자기 가정 잘 꾸려가고 있고 민수는 아직 자리를 못 잡았으니까요. 제 집이 방 2개짜리 빌라라 좀 좁긴 하지만 1년쯤이야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라. 돈 모을 때까지 같이 살자. 그렇게 시작된 동거가 벌써 2년째입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은지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인사도 하고 가끔 반찬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민수는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택시기사라 낮에는 주로 저랑 은지 둘이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 반년쯤 지났을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님 빨래 좀 널어주세요. 어머님 설거지 제가 못할 것 같은데 부탁드려요. 어머님 저 좀 쉬고 싶은데 청소해 주실 수 있으세요? 뭐랄까 말투는 공손한데 내용은 명령조예요. 처음엔 그냥 며느리가 피곤한가 보다 했습니다. 나도 며느리 노릇 해봤으니까 시댁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알죠. 그런데 점점 도를 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왔는데 은지가 거실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은지야 장 봐왔다. 좀 들어다 줄래? 네. 대답은 했는데 꼼짝도 안 합니다. 5분을 기다려도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할 수 없이 제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혼자 들고 냉장고에 넣었죠. 휴, 요즘 다리가 영 말을 안 듣네. 제가 힘들게 숨을 쉬는데도 은지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했어요. 엄마 나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은지의 표정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아까까지 무표정하게 휴대폰만 보던 얼굴이 활짝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여보, 힘들었지? 어머님이 저녁 다 준비해 주셨어.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편히 계세요. 민수 앞에서는 이렇게 다정한 며느리인 척했습니다. 우리 은지가 참 착하지? 민수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 그저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희 마누라가 낮에는 나한테 온갖 명령을 다 해라고 하면 그러면 저만 트집 잡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날 밤 민수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거실에서 은지와 둘이 남았습니다. 어머님. 은지가 나지막하게 불렀어요. 웃는 얼굴이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이 됐습니다. 내일 설거지는 어머님이 해주세요. 제가 손톱 관리 받으러 가거든요. 응, 알았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은지는 다시 환하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은지의 태도는 더 노골적이 됐어요. 어머님 이 반찬 짜요. 다시 만들어주세요. 어머님 방이 좀 춥네요. 보일러 온도 올려주세요. 어머님 빨래 개는 거 좀 도와주세요. 아니 제가 바빠서 어머님이 다 하시면 안 되나요? 민수가 없을 때는 존댓말만 유지할 뿐 완전히 명령조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집에 오면 또 180도 변해서 착한 며느리 연기를 했어요. 어느 날 제가 참다 못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은지가 요즘 좀.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게. 은지가 낮에 집안일을 너무 안 도와줘서. 민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은지도 낮에는 재택근무 한다고 했잖아요. 피곤한데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기본적인 건 엄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며느리 보고 집안일만 하라고 해요. 은지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제가 나쁜 시어머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은지가 재택근무를 한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낮 시간에 보면 휴대폰으로 쇼핑하거나 드라마 보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그걸 어떻게 말해요? 감시하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민수가 며칠간 집에 없는 일이 생겼어요. 그날부터 은지는 아예 가면을 벗었습니다. 어머님, 저 점심 먹고 싶은데 뭐 만들어주세요. 아침부터 명령조로 시작했어요. 은지야, 미역국 끓일까? 아, 그건 싫은데요. 저 파스타 땡기는데 만들어주세요. 파스타는 엄마가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럼 배워서 하세요. 유튜브 보면 다 나오잖아요.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결국 유튜브를 보면서 서툴게 파스타를 만들었죠. 그런데 한 입 먹어보더니 은지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예요? 면도 덜 익었고 소스도 맛없어요. 미안하다, 처음 해봐서. 에휴, 그냥 제가 배달시켜 먹을게요. 어머님, 배달비는 어머님이 내세요. 제가 먹을 만한 걸 못 만드셨으니까. 제 카드로 3만 원짜리 파스타를 시켜줬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는 제 방 앞을 지나가다가 문득 멈춰 섰어요. 어머님, 이 집 어머님 명의죠? 응, 그래. 시세가 얼마나 돼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 싶었지만 대답했습니다. 한 2억 정도 되려나? 2억이요? 은지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어머님, 나중에 이 집 상속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설마 큰아들한테만 주시는 건 아니죠? 그건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여기서 같이 사는데 당연히 똑같이 나눠야죠.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가 돌아온 다음 날이었어요. 은지가 낮에 갑자기 부동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 집 팔 생각 없으세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니? 팔아서 돈으로 나눠 갖는 게 깔끔하잖아요. 저희는 그 돈으로 전세 구하고 어머님은 작은 원룸 하나 구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내 집인데 왜 내가 원룸으로 가야 하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요양원은 어때요? 요즘 요양원 좋던데. 거기 가시면 또래 친구들도 많고 심심하지 않을 거예요. 은지야, 나 아직 건강해. 왜 내가 요양원을 가야 하니? 에이,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근데 진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혼자 이 넓은 집에서 뭐 하시게요? 저희는 돈 급한데. 은지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이 섬뜩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귀가했을 때 은지는 또 다른 사람이 됐어요. 여보, 오늘 어머님이랑 시장 다녀왔어. 어머님이 제가 좋아하는 과일도 사주시고 너무 감사하더라. 거짓말이었습니다. 전 오늘 시장에도 안 갔어요. 그런데 민수는 그 말을 믿고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은지가 효부네요. 고마워요.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몇 주 후 은지의 요구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머님, 제 친구들이 이번 주말에 놀러 와요. 어머님은 그날 밖에 좀 나가 계세요. 여긴 내 집인데. 알아요.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친구들 앞에서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티 나면 좀 창피하거든요. 은지야,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님은 이해 못하실 거예요. 어쨌든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집 비워주세요. 카페에서 시간 보내시면 되잖아요. 결국 그 주말 전 제 집에서 쫓겨나 하루 종일 카페와 공원을 전전했습니다. 저녁 6시에 집에 돌아오니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맥주병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테이블에는 치킨 뼈와 피자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은지야, 이거. 아, 어머님 오셨어요? 치워주세요. 저 피곤해서 방 들어갈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방문을 닫아버렸어요. 제가 밤늦게까지 혼자 치우고 있는데 민수가 야간 택시 영업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엄마, 왜 안 주무세요? 아, 집이 좀 어질러져서. 아, 은지 친구들 왔었나 봐요. 은지가 친구 관계가 좋아서 다행이네. 엄마 고마워요. 며느리 친구들 잘 대해줘서. 민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올해 봄이었습니다. 은지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집을 팔라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이 집 진짜 파세요. 저희 당장 전세금 필요하거든요.
은지야, 이 집은 내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야. 여기 팔면 나는 어디서 살라고? 그러니까 어머님 뭐 빼고 저희 몫만 달라는 거예요. 반반 나누면 1억씩이잖아요. 1억으로 작은 곳 하나 구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왜 안 돼요? 저희도 여기서 2년 넘게 살았는데 당연히 권리가 있죠. 아니면 월세라도 주세요. 1년에 500만 원씩 2년이면 1천만 원이네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야,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정당한 요구예요. 공짜로 사는 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그때 마침 민수가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순간 은지의 표정이 또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그러니까 제 말은요. 저희가 어머님께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민수가 다가왔어요. 무슨 얘기해요? 아, 여보. 제가 어머님께 생활비라도 드릴까 했거든. 우리가 공짜로 얹혀 사는 것 같아서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은지야,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괜찮아요, 여보. 어머님께 효도하고 싶어요. 민수가 감동한 표정으로 은지를 안았습니다. 우리 은지 정말 착하다. 엄마, 우리 은지 잘 만났죠?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 명수가 집에 왔어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은지는 이날도 어김없이 착한 며느리 연기를 했어요. 큰아버님, 오랜만이에요. 어머님이 항상 큰아들 이야기 많이 하세요. 아, 그래요? 형수님, 엄마 잘 모시고 계시네요. 명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님이 너무 좋으신데 제가 더 잘해드려야죠. 식사 중에 은지가 슬쩍 말을 꺼냈어요. 근데 큰아버님, 어머님이 요즘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병원 한번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엄마 허리가 안 좋아요. 명수가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아니, 나 괜찮아. 어머님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어제도 허리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은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었습니다. 형수님이 엄마 잘 챙기시네. 고마워요. 명수가 은지에게 고마워하자 은지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날 밤 명수가 돌아간 후 은지가 제게 다가왔어요. 민수는 씻으러 들어가고 둘만 남은 순간이었습니다. 은지야, 너 왜 거짓말을 한 거니? 내 허리는 멀쩡해. 거짓말이 아니라 연기예요. 제가 어머님을 잘 모시는 걸로 보여야 나중에 이 집 받을 때도 큰아버님이 뭐라 안 하실 거예요. 어머님도 나중에 이득이에요. 이 집을 받는다니 무슨 말이니? 이후에도 은지는 민수에게 슬쩍슬쩍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가 봐. 자꾸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더라고. 엄마가? 깜빡깜빡하시나? 병원 한번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걱정돼. 민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어디 불편한 데 없어요? 없는데. 왜? 은지 말로는 깜빡깜빡 하신대요.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나 멀쩡한데 무슨. 엄마, 건강검진 받는다 생각하고 한번 가봐요. 은지가 걱정해서 그래요. 결국 병원에 갔고 당연히 아무 이상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은지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다행이네요. 그래도 나이 드시면 조심해야 해요. 혹시 나중에 정말 아프시면 요양원 알아봐야 할 수도 있으니까. 또 요양원 이야기였어요. 제가 장을 보고 돌아왔는데 은지가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완전 골칫거리야. 집도 안 팔려고 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어서 답답해 죽겠어. 현관에서 가방을 내려놓다 말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요양원 보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 일단 치매 증상 있는 것처럼 민수 씨한테 계속 말하고 있어. 그럼 나중에 보내기 쉬워지잖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집? 당연히 받을 거야. 내가 2년 넘게 시어머니 뒷바라지 했는데 당연히 받아야지. 아, 몰라.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다, 진짜. 그때 은지가 돌아보더니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에 당황한 표정이 스쳤지만 곧 환하게 웃었어요.
친구야, 나중에 얘기하자. 어머님 오셨어. 응, 끊을게. 통화를 끊고 일어나서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장 보셨어요? 제가 들어다 드릴겨. 됐어. 어머님 화나셨어요? 제가 방금 친구랑 통화한 거 들으셨어요? 제가 대답을 안 하자 은지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친구 시어머니 얘기예요. 제 친구 시어머니가 진짜 힘들게 한대요. 그래. 제가 돌아서서 방으로 가려는데 은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설마 민수한테 말하진 않으시겠죠?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민수는 절 믿으니까. 그 순간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시어머니들 며느리 학대하는 거 뉴스에 맨날 나오는 거 보셨죠? 제가 눈물 흘리면서 어머니께서 저 괴롭혔다고 얘기하면 민수 씨는 제 편 들 거예요. 며느리가 제게 갑자기 이렇게 말하더니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돈을 달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제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집안 팔면 어머님이 치매 있다고 형제들한테 다 말할 거예요. 병원 기록? 조작하면 되죠. 요즘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머님은 법적으로 무능력자가 되고 집은 자동으로 아들들한테 가요. 그럼 저희가 반은 받죠. 은지야, 너 지금 나 협박하니? 선택하세요. 스스로 파시든가 아니면 제가 하는 대로 당하시든가.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어제 드디어 민수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왜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은지가 너 없을 때 나한테 집 팔라고 협박을 해. 민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진짜야. 은지가 나한테 요양원 가라고 하고 집안 팔면 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낼 수 있게 만들겠다고 했어. 엄마. 민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은지가 얼마나 착한데. 엄마가 나이 드시니까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싫어요. 은지는 맨날 엄마 챙기고 집안일 하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엄마가 며느리 못 살게 구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언제? 바로 그때 은지가 방에서 나왔어요. 눈가가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던 거죠. 여보. 어머님이 저한테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은지야, 괜찮아.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해. 내가 알아서 할게. 민수가 은지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님. 은지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는 승리의 미소가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열심히 모시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어머님. 은지야, 내 잘못 없어. 엄마가 잘못 생각하신 거야. 민수가 저에게 갑자기 소리치며 화를 냈습니다. 엄마, 은지한테 사과하세요. 뭐라고? 사과하라고요. 왜 은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저를 피했어요. 출근할 때도 인사를 안 하고 퇴근해서도 방에 들어가 은지하고만 얘기했습니다. 은지는 이제 아예 대놓고 제게 명령조로 말해요. 어머님, 빨래 널어주세요. 어머님, 밥 차려주세요. 어머님, 청소기 좀 돌리세요. 먼지 날리니까 방문 닫고 하시고요. 민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연기도 안 해요. 어차피 민수가 저를 안 믿으니까요. 어제는 큰아들 명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수야, 엄마야. 엄마, 왜요? 무슨 일이에요? 명수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은지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집을 팔라고 협박하는 것까지 전부요. 그런데 명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형수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 형수님 되게 착하던데요. 명수야, 내 앞에서만 그런 거야. 너도 속은 거라고. 엄마, 요즘 나이 드시니까 예민해지신 거 아니에요? 민수 얘기 들었어요. 형수님이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명수야. 엄마, 동생네랑 사이좋게 지내세요. 괜히 트집 잡지 마시고. 전화 끊을게요. 그렇게 전화를 먼저 끊어버리더라고요. 요즘은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은지가 제 음식에 맨날 트집을 잡거든요. 어머님, 이 국 왜 이렇게 짜요? 못 먹겠는데요. 어머님, 이 반찬 상했어요.
다시 만들어주세요. 어머님 밥이 너무 질어요. 제대로 좀 하세요. 민수는 그냥 묵묵히 먹습니다. 가끔 제가 민수야, 엄마 음식이 그렇게 맛없니? 라고 물으면 민수는 엄마, 은지 입맛이 까다로운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라고 대답해요. 며느리 편만 들죠. 여보, 우리 정말 이사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와 이렇게 불편하게 살기 싫어요. 그러게. 근데 돈이. 어머님 집 팔면 되잖아요. 어머님도 작은 데 하나 얻으시고 우리도 전세 없고. 제가 몰래 엿듣고 있다가 한마디 꺼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엄마 집이야. 엄마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고 죽을 때까지 여기 살 거야. 엄마, 우리도 생각 좀 해줘요.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요? 우리도 우리 집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나가서 살아라. 내가 누가 함께 살자고 했니?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은지가 또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저희가 그렇게 짐이에요? 저희가 나가길 바라세요? 은지야, 그게 아니라. 알겠어요. 저희가 나갈게요. 어머님 혼자 편히 사세요. 은지가 눈물을 닦으며 방으로 들어갔고 민수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은지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민수야, 내가 왜 엄마 말은 안 믿고. 엄마가 이기적이세요. 우리 생각은 안 하고 집만 붙들고 있잖아요. 민수도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 후로 며칠간 민수와 은지는 저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인사도 안 하고 밥도 따로 먹고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둘째 며느리의 괴롭힘이 점점 심해졌어요. 어머님, 거실에 계시지 마세요. 제가 친구들이랑 영상통화해야 하거든요. 어머님, 이 시간에 설거지 소리 내지 마세요. 제가 드라마 보는데 시끄러워요. 어머님, 방에만 계세요. 어머님 나오시면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져요. 요즘 저는 거의 방에만 있어요. 거실에 나가면 은지가 노골적으로 싫은 표정을 짓거든요. 민수도 저를 보면 피곤한 얼굴을 합니다. 밥은 제 방에서 혼자 먹어요. 은지가 어머님, 저희는 저희끼리 먹을 거니까 어머님은 따로 차려 드세요 라고 말했거든요. 민수는 그 말에 아무 반응도 안 했어요. 평생 일하고 모아서 마련한 이 집인데 지금은 여기가 제 집인지 남의 집인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거실에 나가니 민수와 은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민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엄마, 우리가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 엄마, 사실은요. 민수가 말을 잇지 못하자 은지가 대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임신했어요. 뭐? 임신했다고요? 이제 곧 새 식구가 아니라 내 식구가 돼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은지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 집에서 아기 키우기는 너무 좁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서 아기 키우는 건 저도 부담스럽고요. 어머님이 안 팔면 저희 아기가 이 좁은 집에서 자라야 해요. 그게 어머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죠? 민수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도 손주잖아요. 손주 생각해서라도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돼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야, 그게. 엄마도 손주가 기쁘지만 이 집을 팔면 엄마는 어디서. 그때 준비한 듯이 은지가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괜찮던데요. 어머님 연세에 맞고 시설도 좋고 밥도 잘 나오고. 월 비용은 저희가 낼게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상황에서 집을 팔고 요양원에 가야 하나요? 저도 이제는 숨막혀서 둘째 며느리와 싸우는 것도 힘들고 도저히 못 살겠어요. 제 앞에서는 못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착한 척하며 저를 노망난 할머니 취급하는 며느리에게 집을 팔아서 돈 줄 생각하니 앞이 깜깜합니다. 첫째 아들도 둘째 녀석도 제 말을 믿지 않고 저는 어디 가서 말해야 하나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요즘엔 소화도 안 돼서 속이 꽉 막힌 듯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긴 시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